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님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고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장을 짓눌렀던 불안 요소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16.59까지 떨어져 4월 관세 공포로 50일을 웃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자산 심리는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우리는 빅스 지수가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땐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야만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올해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관세 불안감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미국은 7월 8일 예정했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해 백악관 대변인은 그 시한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연장 가능성도 있고 이는 트럼프가 결정할 사안이라,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실제로 고율의 상호 관세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더 뒷받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 수장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 24만 4천 건을 밑돌았고, 이에 지금은 금리 인하,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유럽의 긴축에서 경기 부양으로의 전환, 완화된 인플레이션과 관세 환경으로 이것은 그동안 시장에 대비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증시는 7월 중순 시작되는 2분기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은 4월과 5월 관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상승장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매출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 이날을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은 가운데 미 정부는 후임자를 조기에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트럼프는 빠르면 9월이나 10월 혹은 그보다 앞선 여름 중에도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에 이 같은 조기 지명은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성하고 사실상 그림자 의장의 역할을 통해 파월의 정책 영향력을 미리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후보군으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케빈 헤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그리고 데이비드 메페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후보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월러 연준 이사로, 월러는 현재 FMC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하며 2167선까지 올라와 오늘 밤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전 신고가를 뚫는 모습까지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은 빅테크를 포함한 AI 중심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러한 우량 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은 미 증시를 살리고 있고, 6월엔 세계적으로 기술주에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헤지 펀드들도 낮았던 빅테크 노출을 늘리면서 나스닥과 전반적인 미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IBM,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기술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고, 엔비디아는 전날 신고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또 상승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루프캐피탈은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끌어올렸고, 이는 현재 월가 에너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이 같은 새로운 목표 주가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조 달러로 치솟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AI 도입, 다음 황금 물결을 엔비디아는 진입하고 있어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에 최전선에 서 있다며 핵심 기술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제는 몇 달 전보다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한 확신은 더 커져 AI 경쟁은 올해 내내 어쩌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회복되고 있고, 현재는 하이퍼스케일,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로 엔비디아는 점점 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AI 수요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주당 순이익은 1.92달러, 매출은 93억 달러를 달성해 이 같은 수치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로 HBM의 강력한 수요를 증명해 엔비디아 주가 상승 동력에는 당분간 더욱 큰 힘이 실릴 공산이라
특히나 HB의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50% 급증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결국에는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AI 주요 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장중한 때 156달러까지도 올라 실제 불과 몇 달 전 AI 투자는 이제 끝물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의 경쟁이 멈추고 있지 않아 메타는 잠깐 뒤로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AI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하고 스케일의 AI에 투자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들은 이 경쟁에서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여기에 그동안 AI는 언어 훈련만 쓰인 것이 아니라 추론 용도로도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기에 예를 들어 오픈 AI 매출은 연 30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는 연 100억 달러 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의 AI 기술 접근이 열리며 지금의 설비 투자가 우려했던 것과 반대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생각은 AI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강력해 엔비디아의 수익화 추세는 긍정적인 배경을 만들고 있고 사업 절반에 걸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러한 정점이 멀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지금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기에 이에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지난 4월 저점에선 20% 넘게 떨어졌다가 금세 만회를 한 것이라 이렇게 석 달도 안 돼서 20% 하락폭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사례는 과거 6번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한 달간 수익률은 7%,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은 14%, 6개월 수익률은 23%, 1년 뒤 40%를 상승하는 기억이 있어 이러한 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증시는 1년 동안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은 기술붐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사실 지금은 시장에 별다른 걱정이 없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그 자체 부재라고 말할 수 있기에 공포 탐욕 지수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증시가 더 올라 환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며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365일 상승을 할 수는 없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지수를 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소폭 하락하며 325달러로 마감했고 장중한 땐 332달러까지 올라가 반전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하락세를 타면서 로보택시 발표 이후 8%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3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머스크의 최측근이 테슬라 고위 임원이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회사를 떠났기 때문으로 북미 유럽 생산 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다시 테슬라 주가를 흔들었고 머스크가 이처럼 임원을 해고한 데는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올해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근 유럽에선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와 북미에서도 올해 1분기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접 관계에 따라 정치적 반대 진영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며 구매자들의 불매 운동과 함께 테슬라 수요는 크게 위축됐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는 다음 주 2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 실적도 발표해 현재 애널들은 2분기 인도 실적이 전년 동기 44만 3,956대보다 10% 넘게 감소한 39만 2,800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팔란티의 주가는 이날도 상승세를 타며 144달러까지 올라와 신고가를 달성했고 장중한 땐 148달러까지도 치솟아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핫한 AI 주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단기 탄력을 넘어 이제는 장기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관들의 목표 주가 역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미 정부와 맺고 있는 굵직한 계약 확대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선 팔란티어는 핵심 인프라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기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은 팔란티어는 계속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래 보이시는 RSI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5밖에 올라오지 않아 아직까진 주가가 과열되지 않은 상태라 생각이 되며 만약 팔란티어의 RSI가 70 이상 그리고 80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 과열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날 5% 이상 상승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FTX 파산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2022년 말 최저치 대비 1000% 넘게 반등을 했기에 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 상원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 핵심 수단으로 부상을 할 것이라 덕분에 로빈후드 역시 이날 2% 이상 상승해 다시 한번 신고가 코어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의류 소매업체인 나이키는 시간의 거래에서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감소해 현재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바이오 제약회사인 코르메딕스는 8,5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 공보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코어사이언티픽은 AI 인프라 공급업체인 코어위브가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밝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술 서비스 회사인 콘트릭스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2.7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회해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방위 사업체 업체인 에어로바이어먼트는 전날 21%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으로 이틀 새 주가는 3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